혹시 조지 마이클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 이 노래는 아시죠? 아, 쇼츠에서 들어봤는데 아직 확실하긴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 노래는요? 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은 있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정타 한번 날려드릴게요. 이거 모른다고 하면 지구인이 아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리에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연금과도 같은 이 노래. 신나기만 한 캐롤들 사이에서 뭔가 아련하고도 아름답게 흘러가는 멜로디로 발매된 지 34년이 지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음반 차트를 어김없이 역주행하는 희대의 명곡! 이 명곡들을 만든 싱어송라이터 조지 마이클은 불꽃처럼 짧은 전성기를 누리며 엄청난 노래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LA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조지 마이클이 음란 행위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향하게 되는데 1975년 노스런던의 부시미즈 학교 네모난 안경을 쓴 통통한 11살 소년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얘들아 주목! 오늘 우리 학교로 전학 온 전학생을 소개한다. 이름이 에오르 직접 이름 말해보겠니? Yorgos Kyriakos Panayotou. 그래. 자, 전학생 챙겨줄 사람. 선생님의 질문에 바로 손을 번쩍 든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훗날 전설적인 그룹 웸의 멤버가 될 앤드류 리즐리였습니다. 앤드류가 손을 들면서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가수를 물어보다 둘 다 그룹 퀸의 찐팬임을 알게 된 조지와 앤드류는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죽이 척척 잘 맞았던 둘은 개그를 짜고 곡을 같이 쓰며 방과 후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앤드류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겠다며 조지에게 밴드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너무나 설레는 제안이었지만 조지는 망설여졌어요. 보수적이고 다소 강압적이기까지 했던 조지의 아버지는 조지가 공부에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삶을 아들이 물려받지 않길 원했던 아버지는 조지가 의사나 회계사가 되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랬죠. 음악으로 먹고 살 생각은 애초에 접으라며 아버지는 조지가 오디오를 듣고 음반을 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두려웠던 조지는 결국 앤드류에게 밴드를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조지의 사정을 알게 된 앤드류는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물러나지 않고 를 시전합니다. 그럼 아버지 몰라면 되는 거 아니야? 학창시절 조지에게 앤드류는 친한 친구였지만 닮고 싶은 존재였어요. 소심하고 조용한 자신과 달리 활기차며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낙천적인 인기남 앤드류는 조지의 우상과도 같았죠. 그렇게 앤드류가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할 뻔했던 조지의 음악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1979년 총 5명의 멤버를 모아 밴드를 만든 조지와 앤드류는 당시 유명한 곡들을 커버했어요. 그러나 16살짜리 고딩들이 만든 밴드의 실력은 형편없었죠. 점점 멤버들이 연습과 공연에 빠지며 밴드는 흐지부지 되어왔고 결국 조지와 앤드류만 남게 됩니다. 멤버들의 이탈에 힘이 빠진 둘은 기분도 꿀꿀한데 클럽에 가서 춤을 추기로 합니다. 런던의 서쪽 끝자락에 있던 클럽 비트루트에서 줄지어 춤을 추고 있던 앤드류가 갑자기 웸! 뱀! 하고 소리쳤어요. 덩달아 신이 난 조지는 헤이! 그거 우리 그룹 이름으로 하면 좋겠는데? 하며 답했고 그렇게 팝듀오 웸이 탄생하게 됩니다. 앤드류가 흥에 겨워 외쳤던 웸! 뱀! I am a man! 이라는 가사를 담은 그들의 첫 싱글곡 웸랩은 앤드류의 집 거실에서 빗자루에 마이크를 달고 녹음한 곡이었죠. 디스코풍 음악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웸랩. 당시 청년 실업률이 높았던 영국 사회를 풍자하며 나는 청년 백수지만 재밌게 살아! 를 외친 웸은 망합니다. 데모 테이프를 듣는 음반사들은 웸의 테이프를 책상 위에 던지면서 목소리는 좋은데 히트할 곡으로 써와! 라며 그들을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몇 날 며칠에 걸쳐 만든 우리 노래가 이렇게 쉽게 거절당하다니. 조지와 앤드류는 속이 뒤집히고 마치 깊은 물속으로 마음이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앤드류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잔소리가 떠올랐어요. 얘드류야, 엄마 친구 아들 마크 알지? 마크. 걔가 무슨 이너비늘인가 이너비전인가 하는 음반사에서 일한대더라. 엄마 친구 아들이 음반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앤드류는 엄마의 친구인 마크의 어머니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아드님에게 우리 음악을 한 번만 듣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죠. 어머니를 통해 들어온 부탁이라 그냥 흔한 동네 밴드이겠거니 생각했던 마크는 몇 번을 거절하다 결국 그들의 데모 테이프를 듣게 됩니다. 한 번 들은 순간 마크는 직감했어요. 이거 대박이구나! 조지와 앤드류의 스타성을 알아본 이너비전 음반사는 웸에게 음반을 내주겠다며 계약을 제안했고 런던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웸은 계약서에 첫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건 완전 드림스 컴투였어요. 꿈이었던 음반을 내게 된 것도 모자라 절친이랑 둘이서 같이 밴드로 앨범을 내다니. 웸은 여성 멤버 2명을 추가로 영입해 첫 싱글 웸랩을 발매합니다. 그들의 첫 싱글 앨범은 G. Panos / Risley라는 이름을 달고 발매되었어요. G. Panos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통할 것 같지 않은 이름의 웸은 얼른 예명을 만들기로 합니다. 에오르유스의 영어 버전 조지와 친한 친구 아버지의 세례명인 마이클을 따서 조지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죠. 살짝 급조한 티가 나긴 했지만 영미권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인데다 본명을 살릴 수 있었기에 조지는 자신의 예명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조지와 앤드류가 직접 쓴 곡을 담은 웸의 싱글은 발매하자마자 망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첫 싱글은 탑백 차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마음이 급해진 회사에서는 팬층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지와 앤드류에게 소극장 공연을 뛰라고 했습니다. 말이 소극장이지 작은 무대가 있는 술집과 같은 곳들이었죠. 동네 방네 친구들한테 우리 앨범 낸다 하고 자랑했는데 밤무대나 뛰는 꼴이라니. 조지와 앤드류는 창피했지만 취객들을 상대하면서 오히려 무대 매너와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첫 앨범을 냈는데 차트 순위가 좋지 않으면 다음 앨범에 대한 보장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살벌한 연예계에서 조지는 순위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어요. 조지는 낙담했습니다. 난 재능이 없나 보다. 어릴 때부터 믿었던 내 재능이 음악이 내 길이라는 믿음이 틀린 거였구나.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시리에 빠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조지. 갑자기 거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웸의 조지 마이클 집 맞나요? 네, 그런데요. 여기 BBC 탑 오브 더 팝스 제작진인데요. 원래 이번 주에 출연하기로 한 가수가 갑자기 펑크를 해서요. 혹시 웸이 대신 출연할 수 있을까요? 탑 오브 더 팝스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와, 대박! 네, 가능합니다! 당장 준비할게요! 탑 오브 더 팝스는 1964년부터 2006년까지 BBC에서 방영된 영국의 음악 차트 프로그램으로 당시 유일한 황금 시간대 차트쇼였어요. 이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스타가 없을 정도로 스타들의 등용문이라고 불릴 만한 쇼였죠.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전화였습니다. 1982년 11월 셋째 주 탑 오브 더 팝스로 지상파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된 웸은 무대에 오르기 전 서로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거 다시 없을 기회다. 제대로 해보자 우리. 그리고 무대에 오른 웸은 그야말로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방송 이후 웸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차트에서 곡이 역주행한 것은 물론이었고 각종 언론의 섭외가 밀려들었죠. 음악사 이너비전은 웸을 청소년들의 문화전사로 만들었어요.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젊은이들을 표방하며 모든 청소년이 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 홍보했죠. 첫 싱글의 엄청난 흥행으로 다음 앨범 뮤비를 무려 슈퍼스타들의 휴양지라고 불리는 이비자 섬에서 찍게 된 조지와 앤드류. 뜨거운 햇살과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향락을 즐기러 온 젊은 청춘들은 클럽 트로피카나 뮤직비디오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배경이었죠. 그런데 그 향락의 섬에서 조지는 앤드류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늘 인기남이었던 앤드류와 달리 소심한 너드에 가까웠던 조지는 수많은 여성들이 앤드류의 팬이 되는 것은 예상했지만 자신도 그렇게 여성들에게 섹스 심벌로 매력을 어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매력은 비단 여성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었죠.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동성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된 조지는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난 야심한 시각에 앤드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며 앤드류에게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밝혔죠. 앤드류에게 조지의 성 정체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조지가 행복하길 바랬죠. 자신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앤드류를 보며 조지는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지만 앤드류는 그를 말렸습니다. 조지의 아버지를 비롯한 보수적인 80년대 영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인 조지를 게이 조지 마이클이 아닌 그저 조지 마이클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였죠. 커밍아웃을 원했지만 절친한 친구의 반대에 용기를 잃은 조지는 오직 성공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성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자신을 숨기기로 한 이 결정이 이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앨범 작업에 집중한 조지는 정규 1집 판타스틱을 발표했고 이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웸 신드롬을 불러일으킵니다.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차트를 석권할 정도였으니까요. 조지 마이클의 이름을 외치는 소녀 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불안정한 내면의 조지에게 소녀 팬들의 함성이 주는 영향은 유독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부정해야 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지는 더 많은 히트곡을 써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규 1집 발표 후 이어진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이룹니다. 반바지를 입고 흔드는 저 공둥을 보세요. 소녀들 도파민 폭발한다고요. 음반 판매량도 엄청난 데다 투어 콘서트도 대성공을 이루었기에 수익도 엄청났는데요.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투어가 끝나고는 다시 얹혀 살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우리 몫의 정산은 언제 되는 거냐고 회사에 물어봐도 돈 들어오면 공연 준비랑 앨범 제작이 다 나가고 남는 게 없어! 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조지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저 앨범을 내주기만 하면 어떤 계약서에든 사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10대 청년 둘에게 이너비전이 제시한 것은 노예 계약과도 가까운 불공정 계약이었죠. 2개의 싱글과 정규 앨범
앨범 그리고 투어 공연이 대히트를 치고도 조지와 앤드류는 일주일에 40파운드, 즉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이후 웸은 지금까지 발표한 곡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불공정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음 기획사 CBS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회사에서 전설이 될 명곡들을 발표하죠. 앤드류가 잠결에 비몽사몽 쓴 메모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2025년 지금도 각종 밈에서까지 회자되는 색소폰 멜로디를 담은 Careless Whisper,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Last Christmas까지 데뷔 1, 2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하고 숫자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지는 자신을 갈아 넣어가며 작곡과 프로듀싱에 열중했습니다. 성공으로라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커밍아웃으로 인해 인생을 가시밭길로 만들 수는 없었기에 마치 거짓된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의 조지의 정서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 시기 멤버 앤드류는 조지를 지탱해주는 존재였어요. 점점 조지의 작곡 능력이 자신과 비할 수 없이 뛰어나 앨범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조지가 작곡을 전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앤드류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지의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죠. 심지어 Careless Whisper는 앤드류가 조지에게 솔로로 발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언론에서는 작곡과 노래를 모두 전담하는 조지와 앤드류를 비교하며 앤드류 너 조지 코인 타고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고 몰아갔어요. 앤드류가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웸. 그러나 조지의 음악적 예술성이 확장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앤드류는 결국 4년간의 웸 활동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지막 콘서트에서 서로를 안으며 조지는 앤드류에게 너 아니었음 절대 이렇게 못했어 라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웸이 상징하는 젊음, 패기와 반항, 그리고 열정의 이미지로 그룹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둘은 웸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웸의 해체 이후 조지 마이클이 발표한 첫 솔로 앨범은 영국 차트와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합니다. 앨범의 수록곡 7곡 중 무려 4곡이 빌보드 핫백 1위를 기록했죠. 그해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까지 거머쥐며 조지 마이클을 마이클 잭슨의 새로운 라이벌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불꽃처럼 타오른 그의 전성기는 전 세계 음악계를 화려하게 수놓고는 금세 사그라들고 맙니다. 이후 CBS를 인수한 음반사 소니와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그의 커리어는 5년의 공백을 맞이하게 되죠. 게다가 이 시기 조지는 브라질의 디자이너 안셀모를 만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2년 뒤 안셀모를 에이즈로 잃게 됩니다. 1995년 전까지는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에이즈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에이즈와 남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어요. 부모님에게도 밝힐 수 없었던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해준 연인을 잃고 난 후 조지는 크나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프레디 머큐리를 추모하는 공연에서 게이임을 밝히지 못한 채 평생을 존경한 뮤지션과 평생의 사랑이 될 연인을 함께 추모하며 Somebody to Love를 열창하는 조지 마이클의 무대는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죠. 이후 조지는 다시금 곡 작업에 몰두하며 법적 분쟁에서 패배한 이후 다시 조용히 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집중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당대의 섹시스타 조지 마이클은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팬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공중 화장실에서 그가 성범죄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이었죠. 사복경찰이 그를 유혹하는 척하며 공중 화장실로 유인해 조지가 게이임을 확인한 뒤 체포한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이성적인 매력을 사랑했던 여성 팬들 중에는 그동안 조지가 자신을 속여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배신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결국 스스로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려 했던 시기를 놓치고 타의적으로 게이임이 밝혀지는 아우팅을 당하게 된 조지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후 아웃사이드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뮤직비디오에 경찰복을 입고 등장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풍자하는 등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요.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멤버 앤드류도 연인도 없이 홀로 걸어가던 조지의 길은 마약과 알코올,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룩지고 맙니다. 그리고 2016년 크리스마스에 거짓말처럼 팝스타 조지 마이클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나요. 방탕한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라는 그의 마지막 이미지와는 달리 조지의 사후에는 그가 살아생전 엄청난 금액의 기부와 자선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수년간 영국 최대 HIV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왔고 어린이 후원단체 차일드라인에는 30년간의 기부와 Jesus Child라는 곡의 저작권을 양도해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동안은 계속 어린이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선활동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조지가 철저히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있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방탕한 성생활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이기도 한 성에 대한 관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지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성적 지향성과 음악적 성과를 떠나서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었다면, 혹은 그 연인과 오랫동안 사랑해서 결국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면 삶의 마지막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누구도 비판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려면 건강하게 사랑해야겠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저희 채널에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이번 조지 마이클 컨텐츠 준비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이번엔 선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부디 이 마음이 구독자님께 잘 전달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안녕.